주체의 태양이 사회주의 이강산에 더욱 찬연히 빛나는 7월의 이 아침, 영원한 인민의 오보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이 내 조국 땅에 굽이치고 있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김일성 민족 김정일 조선의 후손들에게 희망과 낙관, 승리의 신심을 안겨주시며 우리 모두를 우리식 사회주의의 새 승리로 떠밀어 주시는 인민의 영원한 수령 김일성 동지. 이 세상 가장 숭고한 인민위선의 이념을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한평생의 모든 날과 날, 순간순간을 조국과 인민에 대한 불보다 뜨거운 사랑과 헌신으로 이어가신 오보이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 생애를 한없이 경건한 마음으로 되새겨보는 우리 인민입니다. 장구한 인류 역사에는 나라와 백성들을 위했다는 위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수없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그 어느 갈피에도 우리 수령님처럼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고 인민을 위하는 것을 좌우명으로 삼아오신 그런 위인은 없었습니다.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 시기인 주체 83 1994년 7월 6일 일꾼들과 자리를 같이 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 세상에 인민대중보다 더 힘있고 지혜로운 존재는 없다고, 인민을 믿고 인민에 우구하면 100번 승리하지만 인민을 믿지 않고 인민의 보림을 받게 되면 100번 패한다는 것이 바로 혁명하는 사람들이 좌우명으로 되어야 한다고 간곡히 당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자신께서는 지금까지 인민을 믿고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여 왔으며 인민들 속에서 살아왔다고, 앞으로도 언제나 인민들과 함께 있을 것이라고 교시하셨습니다. 인민들 속으로 들어가라. 인민들 속에 들어가는 것으로부터 혁명활동을 시작하시고 한평생 언제나 인민들 속에 계시며 날마다 꽃피는 인민의 행복에서 기쁨을 찾으신 우리 수령님의 거룩한 한생의 자욱자욱은 조국 땅 어디에나 뜨겁게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의 무게도 전차와 실현, 이것은 우리 수령님에 의해서 시작되었고 우리 수령님의 인민에 대한 사랑과 헌신으로 이룩되었습니다. 이 무게도 전차가 우리 수령님의 직접적인 발기와 세심한 지도에 의해서 우리 공장 노동계급이 만든 첫 무게도 전차 천리마 911형입니다. 1961년 10월 10일 우리 수령님께서는 우리 공장에서 5대의 시제품 전차를 생산했다는 이런 보고를 받으시고 너무도 기쁘시오 쪽배를 타시고 남강을 건너시어서 시운전장에 나오셨습니다. 줄을 지어 서 있는 무게도 전차들을 바라보시며 우리 수령님께서는 이렇게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 하시면서 기쁨을 금치 못하셨습니다. 우리 수령님께서는 1972년 4월 8일에는 무려 3번이나 갈아타보시면서 의자 하나를 만들어도 인민들이 이용하는 데 편리하도록, 이 숨강대도 인민들이 오르내리는 데 불편이 없도록 높이도 알맞춤하게 하고, 또 바닥에 까는 고무 깔판도 비가 오나 또 눈이 오나 인민들이 이용하면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할 때 대하여 정말 뜨겁게 교시하셨습니다. 우리 수령님 생각으로 가슴 뜨거워지는 오늘, 이 사연 깊은 영상 사진문 앞에 서고 보니 우리 수령님께서 인민을 찾으실 때면 늘 손에 들고 계시던 자그마한 수첩이 이 가슴 뜨겁게 안겨옵니다. 조선 음식에서는 밥 다음에 장이라고 하시면서 투자익을 따지지 말라고 막대한 자금을 들여 공장을 일도 세워주신 오보이 수령님께서는 1968년 11월 7일 완공된 우리 공장을 찾아주셨습니다. 여러 생산 공정들을 기쁨 속에 돌아보시며 맛 좋은 장생산의 묘리들도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던 오보이 수령님께서는 여기 이 책상 위에서 인민을 찾으실 때면 늘 꺼내들곤 하시던 자그마한 수첩을 펼쳐두시고 우리 인민들에게 차려질 기초식품의 양도 친히 계산해 보셨습니다. 우리 인민들이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이 자신의 가장 큰 소원이라고 하시며 인민을 위한 일에는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시고 주실 수 있는 모든 사랑을 다 베풀어 주신 우리 수령님.
인민을 위해 헌신하는 것을 혁명가로서의 가장 큰 영예, 가장 큰 행복으로 여기신 오보이 수령님의 고결한 혁명생애에는 인민행 열차의 기적소리와 더불어 길이 빛나고 있습니다. 7월의 기적소리는 듣기만 해도 우리 수령님의 모습의 오려와 격정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오보이 수령님께서 한평생 줄기차게 몰아오신 인민행 열차 행로에는 참으로 전설 같은 이야기들이 수많이 숨어져 있습니다. 언젠가 오보이 수령님께서는 하루만이라도 편히 쉬셨으면 하는 일꾼의 청을 마다하시며 옛말에 신노군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하가 일을 많이 하면 임금이 편안하다는 말인데 나는 인민의 신하이고 인민은 우리의 임금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일을 많이 하여야 인민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라고 뜨겁게 교시하셨습니다. 이렇듯 오보이 수령님께서는 자신을 인민의 아들로 심부름꾼으로 여기시며 인민을 위해 헌신의 낮가밤을 이어가시며 인민의 천만복을 꽃피우시려 생애 마지막 시기까지 2600여 단위를 현재 지도하시면서 2530여일의 일요일과 명절날들을 바치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하늘처럼 여기신 우리 인민을 수령님과 장군님의 영상으로 종이 새겨 안고 멸사복무의 료정을 끝없이 이어가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를 온 나라 가정의 오보이로 높이 모시어 이민위천의 순간 역사는 이 땅 위에 영원히 흐를 것입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이자 위대한 김정은 동지 따라 주체 혁명기업을 끝까지 완성하자. 사회주의 조선의 시조이시며 민족의 오보이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주체의 태양으로 영원히 높이 받들어 모시려는 우리 민의 충성의 대화가 온 나라 강산에 뜨겁게 굽이치고 있는 속에 민족 최대의 추모의 날의 즈음에서 각지에 모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을 찾아 각계층 근로자들과 인민군 군인들이 숭고한 경의를 드렸습니다. 산을 봐도 들을 봐도 오보이 수령님의 자유로운 영상이 더욱 뜨겁고 절절하게 안겨오는 7월. 주체의 광의로운 빛발로 자주의 새 시대를 개척하시고 사회주의 위협의 완성을 위한 만년초석을 마련하신 민족의 오보이에 대한 다음없는 경로의 종이 만술의 온덕에 끝없이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수령님 그림으로 28년을 보낸 우리들입니다. 이렇게 내리는 눈비를 다 맞았으면서 늘 인민을 찾아가시던 우리 수령님, 우리 단위에만도 12여 차례나 찾아오시어 인민을 위한 봉사자답게 헌신적으로 일해나갈 때 대해서 귀중한 가르치심도 주시었습니다. 그 품에서 우리는 일하는 법을 알게 되었고 조국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수령님 정말 불로만 봐도 목이 꽉 밉니다. 민족 간부 육성을 나라와 민족의 장래 운명과 관련되는 중요한 사부로 내세우시고 해방 후 그처럼 어렵고 복잡한 속에서도 인민의 첫 대학 김일성 종합대학을 창립해 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비범한 사상과 거창한 혁명 실천으로 조국 번영을 위한 만년 토대를 마련해 주신 손출 위인의 성스러운 혁명 생애를 가슴 뜨겁게 되새기며 영남산 언덕에 오른 각계층 군중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영혼대로 이 땅에 기어이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 부흥과 발전을 일으켜 나갈 불같은 맹세를 다졌습니다. 조국의 융성 번영과 후손 만대의 행복을 위하여 영원 불멸할 업적을 쌓아올리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에 대한 다음없는 경무의 정은 우리 인민군대의 정치 일꾼들을 양성하는 김일성 정치대학에도 뜨겁게 굽이쳤습니다. 우리 혁명의 백승의 역사와 전통을 창조하시고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만대의 번영을 위한 강력한 군사적 담보를 마련해 주신 절세 위인들의 혁명 생애를 가슴 뜨겁게 되새겨보며
각계층 근로자들과 인민군 장병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동상에 꽃바구니와 꽃다발, 꽃송이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인민을 위함이라면, 후대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라면 굳은 날 험한 길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헌신의 길을 곧곧 떠오르신 위대한 오보이의 이민위촌의 현지 지도 기류에는 인민사랑의 전설들이 수많이 꼽혀놨습니다. 오보이 수령님의 사랑의 자욱자욱은 우리 학교에 이르는 곳마다에 정말 뜨겁게 스며 있습니다. 1972년 9월 1일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 계약을 맞는 학생들이 보고 싶으시오 몸소 학교에 찾아오셨습니다. 허리를 굽히시고 나어린 학생들이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기쁨 속에 들었으면서 이름은 무엇인가, 또 부모들은 무엇을 하는가, 어느 과목이 제일 힘든가고 물어보시면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 입학하는 날은 제일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날이라고 신입생들이 앞날도 축복해 주셨습니다. 정말 온 나라 학생들이 학병이 됐으요 후대들을 위해 그 저국의 미래를 위해 한평생을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러 우리 민들은 오늘도 우리 아버지인 김일성 대원 스님, 우리 집은 당의 품이라고 끝없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소고 28돌세 즈음에서 각지 일꾼들과 근로자들, 인민군 장병들과 청소년 학생들도 더 서재지와 시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동상을 찾아 숭고한 경의를 표시했습니다. 일찍이 혁명의 길에 나서시어 자주의 기치를 높이 두시고 강철의 신념과 의지, 저국과 인민에 대한 불같은 사랑과 헌신으로 우리 저국과 인민의 존엄과 영광을 온누리에 떨쳐주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다음없는 경모의 정이 온 나라 방방곡곡에 뜨겁게 넘쳐오르고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을 높이 모신 신의주시 육전광장에는 이른 아침부터 충성의 꽃물결이 끝없이 굽이쳐 흘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과 다음없는 경모의 정을 안고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을 찾은 평안북도 인민들은 해방 후부터 수백 차례 터를 찾으시며 세조국 건설의 앞길도 밝혀주시고 도안의 인민들을 전쟁 승리로 현명하게 이끌어주셨으며 경제 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물질 기술적 토대도 튼튼히 다져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긍휼의 업적을 가슴 뜨겁게 돌이켜보며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을 우러러 삼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황해북도 인민들도 사리원시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을 찾아 꽃바구니와 꽃다발, 꽃송이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전후 황해제철연합기업소를 찾으시어 덕구건설에서도 조선 사람의 본때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힘과 용기를 안겨주시고 활동광산에 석수 쏟아지는 수천 척 지하막장들도 고르시어 광물 생산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환히 밝혀주신 위대한 수령님, 수천 년 물 때문에 고생이 많은 징계 미륵벌 농민들을 위해서라면 황금으로 제방을 쌓는 한이 있더라도 저수지 공사를 꼭 해야 한다시며 현지에서 방향과 방도도 환히 밝혀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대같은 사랑과 운동을 황해북도 인민들은 오늘도 뜨거운 격동 속에 돌이켜보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일꾼들과 근로자들, 인민군 군인들과 청소년 학생들은 원산시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을 찾아 꽃바구니와 꽃다발, 꽃송이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이들의 얼굴마다에는 도안의 수많은 단위들을 끊임없이 찾으시며 발전 방향과 방도도 환히 밝혀주시고 인민들의 생활 형편도 일일이 알아보시며 강원도를 일하기도 좋고 살기도 좋은 인민의 낙원으로 전변시켜주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다음없는 경모의 정이 뜨겁게 오려 있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뜨거운 사랑과 온정이 우린 도안에 이르는 곳마다에 시대를 대표하는 기념비적 창조물들을 수많이 읊어 세우시며 인민의 행복을 더 활짝 꺾여주신
경리하는 성비서 동지의 현명한 용도와 따사로운 손길에서 강원도 인민들은 대를 이어 누리는 수령복에 대한 한없는 긍지와 격정을 금치 못했습니다. 숭고한 저국의 민족애를 지니시고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 시기까지 개성시안의 공장과 농촌, 교육기관들과 역사 유적들을 끊임없이 찾고 찾으시며 분계연선 도시를 발전된 경공업 도시로 오랜 역사문화 도시로 강화 발전시켜주신 어버이 수령. 시에 깃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과 뜨거운 음정을 가슴 뜨겁게 돌이켜보며 개성시 인민들은 경의하는 청비서동지의 사상과 용도를 충성으로 받들어 수령의 유훈과 당정책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만대의 길이 빛내어갈 결의를 굳게 가다듬었습니다. 7월 6일 18시부터 7일 18시까지의 전국적인 전염병 전파 및 치료 상황입니다. 전국적인 전염병 전파 상황을 집계한 데 의하면 지난 7월 6일 18시부터 7월 7일 18시까지 발생한 유혈자 수는 1,632여 명으로서 전날에 비해 322여 명이 감소했습니다. 완쾌된 인원수는 2,062여 명이고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말부터 7월 7일까지 전국적으로 발생한 유혈자 총수는 476만 3,362여 명입니다. 그 중에 99.933%에 해당한 476만 172여 명이 완쾌되고 0.065%에 해당한 3,110여 명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제약공업과 의료기구공업부문, 과학연구부문에서는 전염병 환자 치료에 절실히 필요한 의약품과 의료기구, 검사 설비들을 생산 보장하고 새로 개발 도입하기 위한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제약공업부문에서는 해열 진통제와 항생제 생산 능력을 결정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목표를 내걸고 완강하게 내밀고 있으며 효능 높은 고려약들을 더 많이 개발 생산하고 그 가지수를 부단히 누리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루스 및 생물공학 전문가들과 임상 전문가, 약학 전문가들이 협동하여 항비루스 약을 연구 개발하여 생산에 도입하기 위한 과학 연구를 힘있게 벌이고 있습니다. 의료기구 공업부문과 과학연구부문에서는 인공호흡기와 탈세동기, 체온계의 질을 개선하고 수요에 맞게 개를 생산하며 자동 점적기를 개발 생산하기 위한 사업을 다고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악성 비루스를 비롯하여 각종 병원성 미생물들을 신속 정확히 검사할 수 있는 검사 설비와 시약들을 만들어 현실에 도입하기 위한 사업들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제약, 의료기구, 공업부문과 과학연구 단위들에서는 보건부문과 방역부문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다지게 한 사업을 강하게 내밀어 나라의 방역위기 대응 능력을 부단히 제고하는 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합니다. 지금 세계적인 전염병 형세는 새로운 변이 비루스들의 연이은 출현과 확산을 더해서 예측할 수 없이 번져지고 있습니다. 외신 보도에 의하면 최근 중국의 베이징시에서 오미크론 변이 비루스의 새 변이 형태인 BA.5.2가 전파되고 있다고 합니다. 6일 베이징시 질병예방통제센터는 시에서
BA.5.2에 감염된 3명의 확진자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베이징시에서 악성 비루스 집단 감염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집단 감염은 해외에서 귀국해서 격리 기간이 만료된 후 베이징으로 돌아온 사람에 의해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한편 인디아와 뉴질랜드에서 오미크론 변이 비루스의 또 다른 변이 형태인 BA.2.75가 전파되고 있다고 합니다. BA.2.75는 스텔스 오미크론 변이 비루스인 BA.2의 변이 형태라고 합니다. 특히 인디아에서 BA.2.75에 의한 감염 사례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뉴질랜드에서도 5일 BA.2.75 감염자들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 나라 보건당국은 자기 나라에서 BA.2.75 감염자 2명이 처음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들은 최근 BA.2.75가 전파되고 있는 인디아를 다녀왔다고 합니다. 7일 현재 세계적인 감염자 수는 5억 5,838만여 명, 사망자 수는 636만 8,600여 명이라고 합니다. 최근 여러 나라에서 폭우에 의한 큰물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일본의 소남부 지역에서는 5일 태풍의 영향으로 폭우가 내려 큰물이 났다고 합니다. 후쿠오카현과 구마모토현에서는 도로가 물에 잠겨 차들의 운행이 중지됐다고 합니다. 스르비아의 수도 비오그라드에서도 5일 무더기 비가 내려 큰 물 피해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큰 물로 도로들이 물에 잠기고 교통이 마비됐다고 합니다. 브라질의 아마존주 마나우스시에서는 폭우로 네그로강에 물이 불어나 주변 지역이 물에 잠기고 강기슭에 쌓여있던 각종 오물들이 흘러들면서 환경이 심히 오염됐다고 합니다. 올해 6월 네그로강의 수위는 1902년 이래 4번째로 높아졌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서 전반적 지역에서 비가 내렸는데 평안북도를 비롯한 중부 이북의 일부 지역에서는 폭우를 동반한 많은 비도 내렸습니다. 전국 평균 강수량은 51.4mm로서 비교적 많은 비가 관측됐습니다. 폭우와 많은 비가 중부 이북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해서 강수량의 차이가 아주 심했는데 라손시와 평안북도처럼 100mm 이상 많이 내린 지역이 있는 반면에 황해남도와 개성시와 같이 15mm 미만인 지역도 있었습니다. 특히 폭우를 동반한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린 지역이 많았는데 어제까지는 운산, 구성, 철산을 비롯한 평안북도의 여러 지역에서 내리다가 오늘은 홍원, 김책, 성원을 비롯한 함경 남북도, 자강도의 일부 지역과 라손시에까지 확대됐습니다. 제일 많이 내린 지역은 운산이었습니다. 오늘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함경남도, 강원도 바닷가 지역에서 주로 개였고 그 밖의 지역에는 구름이 끼면서 서해안 중부 이남 지역을 위주로 여러 지역에서 비가 내렸습니다. 동해안과 평안북도, 자강도의 일부 지역에서는 아침에 안개가 꼈습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26도로서 평년보다는 3도, 어제보다는 2도 낮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3도였습니다. 오늘 밤에 약해지는 저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서해안 중부 이남과 강원도 내륙 지역, 동해안 중부 이북의 여러 지역에서 대체로 흐려서 함경남도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불안정한 대기의 영향으로 한때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은 북부 지역에 있는 약한 저기압골과 조선동의 북부에 있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이 영향으로 해서 전반적 지역에 구름이 끼면서 북부 내륙의 여러 지역과 동해안 중부 이북 지역에서 비와 소낙비가 내리고 함경 남북도의 일부 지역에서는 오후와 밤 사이에 한때 강한 소낙비도 내릴 것이 예견됩니다. 그리고 오늘 밤과 내일 아침 사이에 서해안 중부 이남의 일부 지역에서 안개가 낄 것이 예견됩니다. 이 많은 비가 내려 논과 밭이 물이 잠기면 농작물들의 후반기 생육에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됩니다. 때문에 이번 비에 의해서 침수된 지역들에서는 배수 설비들을 총동원해서 물을 제때에 뽑은 다음 잎과 줄기에 묻은 감탕을 씻어주어서 비답성 효율을 높여주며 이 비료 시비를 과학적으로 하는 등 농작물들의 생육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들을 철저히 세워주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10도 정도겠습니다. 내일 서해안을 위주로 해서 내륙의 여러 지역에서 대기 습도가 높고 낮 최고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오르면서 날씨는 다시 무더워지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신평 지방으로서 34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소풍이 불다가 북소풍이 2 내지 5m로 불고 후린 후 오후부터 개였다가 밤이 다시 흐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3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31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위령 남소풍이 2 내지 5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오후와 저녁 한때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산시 남소풍이 2 내지 5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오후와 저녁 한때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강계시 남소풍이 2 내지 5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총진시 북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흐려서 오전부터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흥시 북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원산시 북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신의주시 소풍이 불다가 북소풍이 2 내지 5m로 불고 후린 후 오후에 개였다가 저녁부터 다시 흐리겠습니다. 평송시 소풍이 불다가 북소풍이 2 내지 5m로 불고 후린 후 오후부터 개였다가 밤에 다시 흐리겠습니다. 사리온시 소풍이 불다가 북소풍이 2 내지 5m로 불고 후린 후 오전에 개였다가 밤에 다시 흐리겠습니다. 해주시 소풍이 불다가 북소풍이 2 내지 5m로 불고 후린 후 오전부터 개였다가 밤에 다시 흐리겠습니다. 개송시 소풍이 불다가 북소풍이 2 내지 5m로 불고 후린 후 오전부터 개였다가 밤에 다시 흐리겠습니다. 내일 조선동해에서는 북동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비가 내린 후 흐리겠습니다. 조선 서해에서는 남동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평안남북도 해상은 대체로 흐리고 황해남도 해상은 안개가 꼈다가 흐리겠습니다. 모레 조선 동해에서는 북동풍이, 조선 서해에서는 남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존반 해상에서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내일 새벽과 오전 사이에 황해남도 해상에서 안개가 끼면서 보임거리가 짧겠습니다. 때문에 배들의 항행과 항만 작업에서 사고가 없도록 주의하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최근 날씨 특징과 다음 주에 예견되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나타난 날씨 특징을 보면은 지난 시기에 비해서 장마가 보름 이상 앞당겨서 일찍 시작됐고 강수량도 평년이나 지난해에 비해 볼 때 매우 많은 것이었습니다. 1일부터 8일까지의 기간에 폭우를 동반해서 많은 비가 내렸는데 전국 평균 강수량을 보면은 77mm로서 평년과 지난해의 2배 정도로 많았습니다. 그리고 기온이 급격히 오르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고온과 폭염 현상도 나타났는데 1일부터 8일까지 전국 평균 기온은 24.6도로서 평년보다는 2.6도, 지난해보다는 2.5도나 높았습니다. 평균 대기 상대 습도도 평년보다 높아서 날씨는 몹시 무더웠습니다. 이렇게 장마철이 앞당겨지고 또 고온과 폭염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은 북서태평양 아열대 고기압의 활동이 르년보다 강화되면서 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7월 10일부터 15일까지 예견되는 날씨는 다음과 같습니다.
10일과 11일이 저기압골과 습한 바다 공기의 영향으로 중부 지역을 위주로 해서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12일에는 약해지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개였다가 흐리겠습니다. 13일과 14일에 북부 지역에 있는 저기압골과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해서 전반적 지역에서 비와 서낙비가 내리고 특히 평양시, 평안남북도, 남포시를 비롯한 중부 이북의 일부 지역에서 폭우를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릴 것이 예견됩니다. 15일에는 북부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북부의 여러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기간에 전국 일평균은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그럼 이 기간 예견되는 지방별 날씨를 보시겠습니다.